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재훈 코치입니다. 지난 레슨 영상에서는 배드민턴 백그립에 대해서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백그립을 잡고 경기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할 팁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설정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오늘 레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두 가지 내용 중 첫 번째 비법은요. 여러분들 배드민턴 백그립을 잡을 때 길게 잡는 게 맞을까요? 짧게 잡는 게 맞을까요? 뭘까요? 정답은 상황마다 잡는 그립의 길이가 다르다. 어느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다르다입니다. 우리의 몸을 기준으로 할 때 진짜 뭐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향, 정말 멀거나 가까운 방향, 정말 모든 방향으로 상대의 셔틀콕이 날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핸드 플레이를 할 때 몸의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를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백핸드 플레이를 할 때 몸의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백핸드 플레이 상단부 플레이를 할 때 백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백그립을 잡고 상단부 플레이를 할 때는 그립을 길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길게. 왜냐하면 상단부 백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스윙이 큼지막한, 스윙의 폭이 큼지막한 플레이 혹은 공격적인 플레이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백스매시, 백클리어, 백드롭과 같이 상대의 셔틀콕이 날아오는 그 채공 시간 있죠. 그 날아오는 시간 동안 타구할 힘을 모았다가 순간적인 힘으로 타구에서 강한 볼을 구사해야 할 때, 상대에게 강한 스트로크를 날려 보내줘야 할 때 백그립을 길게 잡게 됩니다. 백핸드 그립을 길게 잡으면 짧게 잡을 때보다 스윙폭이 조금은 넓어집니다. 스윙폭이 넓을 때 좋은 점은 첫 번째, 스윙을 끊어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줄 수가 있다. 두 번째, 자신의 체중을 볼 임팩트 시 강하게 실어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상대에게 강한 볼을 보내주려면 그 볼끝이라고 하죠. 구질이 좋아야 됩니다. 구질이 좋아야 돼요. 그 구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립을 길게 잡고 이 스윙의 폭, 넓은 스윙 폭을 이용을 해서 스윙을 끝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준과 동시에 볼 타겟이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강한 임팩트를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잡고 스윙의 폭을 이용해서 스윙을 끝까지 밀어준다. 이때 자신의 체중을 실어준다. 이것이 상단부 백플레이를 할 때 그립을 길게 잡는 이유예요. 뭐 백그립을 짧게 잡고 상단부 백플레이를 하는 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경기를 진행을 할 때 상단부 백플레이는 그립을 길게 잡고 있는 게 유리하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상단부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중단부와 하단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단부와 하단부 플레이 같은 경우는 백그립을 짧게 잡고 플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의 공격이 중단부, 하단부로 온다는 것은 직선적이고 빠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상대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직선적이고 빠르고 묵직해요. 이러한 볼에 안정적으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스윙폭이 짧아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짧은 백그립이 유리합니다. 뭐 상대가 스매시를 때리는 뭐 공격 플레이 같은 경우, 혹은 이제 경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드라이브 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아무래도 공격, 이 스매시로 경기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강한 임팩트를 실어주거든요. 그런 강한 볼을 받을 때 그립을 길게 잡고 수비를 하게 되면 상대의 묵직한 스매시에 밀릴 수가 있어요. 상대의 스매시가 날아올 때 그립을 길게 잡으면 스윙폭이 조금이나마 길어져서 손목이 사용이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이렇게 되면 절대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가뜩이나 상대의 스매시가 정말 묵직하고 강하다 하면
손목을 내보내기도 전에 이렇게 밀려서 상대에게 전위 찬스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비 상황에서는 그립을 짧게 잡고 상대의 스매시가 날라오면 짧게, 손목 힘 임팩트를 짧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강하게 줘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비 플레이 말고 드라이브 플레이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는 정말 직선적으로 날라오죠. 직선적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묵직함은 조금 덜 할 수 있어도 스매시보다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날카로운 볼을 그립을 길게 잡고 하면 같은 이유로 불리해요. 스윙폭이 넓죠. 그러면 손목 사용 범위가 넓어져서 반응이 늦습니다. 보세요. 나오는 범위가 넓어져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립을 짧게 잡고 직선적으로 상대의 빠르고 날카로운 볼을 직선적으로 맞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네트 앞에서 찬스를 마무리 짓는 푸시 플레이 혹은 찬스를 만드는 헤어핀 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립을 짧게 잡고 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푸시 같은 경우 찬스볼이잖아요. 찬스볼이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간결한 스윙으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립을 길게 잡으면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립을 길게 잡으면 스윙의 폭이 넓어져서 간결한 스윙이 조금 어려워요. 아무리 손목 힘이 좋다고 해도 푸시 상황에서는 하다가 네트를 오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푸시 플레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립을 짧게 잡고 간결한 스윙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헤어핀 플레이 같은 경우는 백그립을 짧게 잡고 그립을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서 여러분의 체중을 제대로 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실어주셔야만 네트를 간단히 넘어가는 그런 헤어핀을 구사하실 수가 있는 거고, 뭐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립을 길게 잡는 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경기에서 유리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부, 하단부 백핸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립을 짧게 잡고 플레이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팁은